한국 영화계에 오랜만에 묵직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매창이 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전체 예매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가 나왔고, 영화계 안팎에서는 이 숫자가 단순한 초기 반응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 개봉 하루 전날 예매율 53%를 넘겼다는 건 결코 작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바로 군체입니다. 연상호 감독.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2016년 여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스크린을 가득 메운 좀비떼와 빠른 열차 위에서 펼쳐지는 생존의 드라마 부산행은 그의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장르 영화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그 연상호 감독이 2020년 반도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좀비 영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리는 열차가 아닌 봉쇄된 건물이 배경입니다. 탈출구는 없고 감염자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군체입니다. 영화 속 세계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체는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인해 완전히 봉쇄된 건물 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고립된 생존자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날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해가는 감염자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느리게 걸어오는 좀비를 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불안,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출연진만 봐도 이 작품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지 느껴집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이름 하나하나가 이미 자신만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전지현은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 최근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구교환,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지창욱, 세밀한 감정 연기로 주목받는 신현빈과 김신록까지 연상호 감독이 이 작품을 위해 굉장히 신중하게 배우들을 선택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조합이 스크린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규모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작비는 약 200억 원, 손익분기점은 약 4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한국 영화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작품이 개봉한다는 건 제작사와 배급사 모두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 전부터 예매율 50%를 넘겼다는 수치는 이 영화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더해집니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군체는 올해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장르적 쾌감과 독창성을 갖춘 작품들이 선정되는 섹션으로 전 세계 장르 영화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 15일 칸 현지에서 월드 프리미어 상영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언론과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리뷰들이 하나둘씩 전해지면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작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공개된 직후 바로 국내 개봉에 들어가는 일정도 눈에 띕니다. 보통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들은 국내 개봉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체는 칸에서의 분위기를 거의 실시간으로 국내 관객에게 이어받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른바 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인 셈입니다. 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예매창이 열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영화는 마이클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이클의 일일 관객 수는 3만 명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공백이 생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체가 개봉 당일 1위로 데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매량만 따져봐도 이미 20만 6천 장을 넘겼으니 개봉일 흥행 성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처럼 보입니다. 물론 예매 성적이 곧 흥행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초기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기대와 신뢰가 쌓였다는 방증입니다. 연상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흥행에 성공한 감독이 아닙니다.
2011년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으로 장편 데뷔한 이후 그는 일관되게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천착해왔습니다. 부산행은 그의 세계관이 대중적인 언어로 폭발적으로 분출된 작품이었습니다. 좀비라는 장르적 외피를 빌렸지만 실제로 그 영화가 이야기한 건 계층 간의 갈등, 타인을 향한 신뢰와 배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적 연대였습니다. 관객들이 그 영화에 열광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그 감정적 진정성에 있었습니다. 이번 군체에서도 그 결이 이어질 것인지가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봉쇄된 건물, 진화하는 감염자, 고립된 인간들. 이 구도 속에서 연상호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을지, 그것이 단순한 스릴 넘어 어떤 질문을 남길지. 칸에서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은 이 기대가 공허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져보면 손익분기점 4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영화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OTT의 성장으로 인해 극장 관객 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계속돼 왔습니다. 부산행이 1000만을 돌파하던 2016년과 지금은 분명 다른 시장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체가 단기간에 강력한 예매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는 건 여전히 관객들이 극장에서 경험하고 싶은 영화가 나왔을 때는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부산행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감독이 진화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칸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는 특성상 더 실험적이거나 장르적으로 날선 작품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예측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그게 영화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 긴장감이기도 합니다. 영화 군체는 오는 21일 전국 극장에서 일제히 개봉합니다. 연상호 감독이 6년의 시간을 들여 다시 꺼내든 좀비 세계관, 200억 원의 제작비, 칸에서 확인된 작품성, 그리고 개봉 전날 이미 20만 장을 넘긴 예매량까지. 이 모든 조건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스크린이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체가 부산행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달라진 극장 시장의 현실 앞에서 또 다른 도전 과제를 마주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영화 군체의 흥행 추이와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